자, 마켓 시그널로 한 주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미국 뉴욕 시장, 미국 투자에 이제 전성기 적기가 온 걸까요?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8만 1,000달러까지 숫자를 새롭게 보여줬습니다. 과연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지난주에는 어쨌든 선거 효과 때문에 네. 뉴욕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에도 뉴욕 증시의 랠리가 이어질지 여부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관심 가지실 겁니다. 네, 주말 사이 레드 수입이 사실상 확정시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럼에도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대거 발표되는 만큼 경제 상황들도 면밀하게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분위기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 금요일 시장 상황 어땠나요? 네, 자 지난 금요일에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랠리가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다우, 나스닥, S&P 모두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상승의 이 폭은 조금씩 다르고 지난 선거가 끝나고 나서의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가 0.59%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장 막판에는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 뭐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긴 했죠. 나스닥은 장중에 2만 포인트 가까이 또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은 0.09% 강보합권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장중에 6,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면서 5,995.54포인트, 0.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고 다우와 나스닥, S&P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당선자의 영향이겠죠. 트럼프 당선자가 감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친기업적인 성향인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고 M&A나 이런 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주간 한 주 동안 나스닥은 무려 5%가 넘게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다우와 S&P도 4.7% 한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면서 뉴욕 증시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모습,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말까지의 트럼프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도 계속해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이제 뭔가 정부 효율화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정치적으로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이 머스크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습,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규제 완화도 기대감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는 지난 금요일에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73.0이 나왔는데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의 모습을, 최고치를 보여줬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그리고 전달 대비해서도 모두 증가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발표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땠는지 주가와 그리고 업종별로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7 가운데 M7의 전반적으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는데 일단은 지난 금요일에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 M7 관련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6개 종목들은 좀 쉬어가는 양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약간 쉬어가면서 0.84% 하락세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하락세 상승 탄력을 약간 멈추는 모습입니다. 애플도 0.23%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도 역시 조금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무려 8%가 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상승 탄력, 갭상승을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테슬라만 독주하고 있는 이 M7의 분위기,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 소비재 쪽에서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헬스케어주들도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대선과 관련해서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일라이 릴리가 4%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역시 금융주들도 좋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M7에서의 테슬라의 독주, 지난 금요일 시장만 봤을 땐 이렇지만 한 주간으로 봤을 땐 확연하게 상승 탄력이 더 뛰어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M7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좋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도 9%나 상승을 했고 브로드컴도 8%가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칩 관련 종목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자의 뭔가 불확실성이 있지 않을까,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그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칩 관련 종목들도 반등세를 나타냈고 AMD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애플은 1.8%로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였고 아마존, 구글, 메타 보시는 것처럼 다 3에서 5%대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는 무려 지난 한 주 동안 3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한 주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더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뭐 금융주들 역시 계속 좋은 흐름, 금융주는 역시 계속해서 트럼프의 수혜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 약간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후에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만큼 또 반발 매수세나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은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의 조금 하락도 지난 한 주 동안은 있었다는 거.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수혜를 덜 받아가는 필수 소비재 쪽의 업종과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을 조금 더 금요일의 흐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총이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한 3년여 만에 다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것이고요. 자,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8.19% 상승세, 다시 400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는 기대감과 눈높이가 커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대선 전에 트럼프나 머스크에 베팅을 하셨다면 그때 매수한 분들은 지금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증대되어 있겠죠. 계속해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 이제 다시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보다 테슬라 쪽으로의 집중, 주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에 0.84% 조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회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칩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시총 이제 엔비디아는 4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시총 차이는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3조 6,210억 달러 정도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충분히 4조 달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빠르게 지금 시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의 시총 4조 달러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애플은 조금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최근에 애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죠.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많이 정리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워렌 버핏의 이 애플의 지분율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이러면서 애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한 주 동안 10%, 20% 넘게 상승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애플은 지난 한 주 동안 1.8% 상승세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수혜를 별로 못 받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 하나의 종목이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트럼프의 힘을 받아서 랠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1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새벽에 무려
8만 1,000달러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숫자를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달러 갈 것이다. 10만 달러 그 위로 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올라올 줄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살 걸. 우리가 대선 전에 비트코인 더 담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급등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부담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조정을 주고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여전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배팅을 해야 할지에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은 확연한 것 같고요. 일단은 5% 넘게 간밤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말 사이에는 주식시장은 쉬었지만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은 뜨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올랐고요. 뭐 도치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연말까지 비트코인 포함한 가상화폐의 상승 탄력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슈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고 뭐 특징주들도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5%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다시 급등으로 전환했습니다.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변동성 주의보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나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급락세가 나왔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 도구, AI 툴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규모 채용을 했다. AI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 올랐고요. 파이브 빌로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중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소매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매기면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5%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시장은 테슬라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에선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을 주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배팅에 성공한 테슬라의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정치에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트럼프 당선자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거기에 함께 배석해서 젤렌스키와 대화도 나눴답니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 연준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 일론 머스크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 1기 때 역임을 한 사람인데 트럼프 당선자가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다시 한번 USTR의 대표를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대중국 관세, 그때 대중국 관세를 설계했던 사람이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자가 이 앞으로의 관세 정책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에게 맡길 것이다. 이 소식에 멕시코 페소가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멕시코 페소의 가치는 급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 당선자가 멕시코의 관세를 강하게 매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라이트하이저는 추억의 인물입니다. 그때 1기 때 우리 한미 FTA 재협상을 담당했던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의 전인대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뭔가 트럼프 당선하고 나서 중국의 부양책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실망감을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중국 시장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뭔가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 가격과 유가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가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 경기 부양책에서 뭔가 추가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유가는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금 가격도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승리로 인해서 위험자산 선호심 아까 보셨죠? 테슬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지난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을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트럼프 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다시 한번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친 가운데 지난주 뜨겁게 달궜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일정들도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해당 지수들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무리를 지었죠.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에 44,000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는 6,000선을 돌파, 나스닥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감세, 규제 완화 등이 월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와 이민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붙일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일단 우려감은 제쳐두고 친시장적인 정부 정책에 먼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주요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주요 물가 지표 발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는 13일에는 10월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4일에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고요. 이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지도 일단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임 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도 14일에 경제 전망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요. 이외에 다수의 연준 이사들의 연설도 현재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쭉 이어지는 주요 경제 지표들과 주요 연설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채권 시장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하고요. 주식시장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점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이 강력한 상승으로 인해서 경합주 결국 레드 스윕이 나왔습니다. 이게 될까 했는데 정말 됐고요. 이제부터는 트럼프의 본격적인 바이든 지우기가 시작됐다라는 평가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목소리도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말 사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11명이 걸려 있었던 애리조나주에서도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왔죠.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로 지목됐던 7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과거 2020년 대선 때는 이들 7개 경합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승리하고 나머지 6곳을 모두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줬었지만 4년 만에 전면 뒤집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초박빙의 구도 속에서 경합주에서 치열한 쟁탈전을 벌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정작 결과는 트럼프 당선인의 완승으로 끝이 났고요. 그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 지우기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약 1년 동안 유세를 펼치면서 세금이나 규제, 문화나 무역, 또 외교 등 광범위한 의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일기 때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해 왔었는데요.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6일 승리를 확정지은 이후 가장 먼저 약속대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이행하겠다면서 유권자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업계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첫 행정명령으로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가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과거 21년에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을 했던 만큼 이를 되돌리는 일은 바이든 지우개 측면에서도 상징성이 클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지우기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산업별로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주의하시면서 시장의 이슈들 계속해서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말 사이 전해졌던 또 하나의 소식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반도체 갈등 이슈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AI 반도체 팔지 마라라고 TSMC에게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지시한 게 확인이 됐는데요. 몇 달 전에 TSMC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자진해서 신고를 한 바 있었죠. 이를 놓고 미국 상무부가 AI 가속기 그리고 이 GPU에 가동되는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TSMC 자체 조사 결과 중국 샤먼에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소프고가 주문해서 공급한 7나노미터의 반도체가 화웨이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화웨이가 제재 대상이 아닌 중국 회사를 대리로 내세워서 TSMC 몰래 주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에 TSMC는 소프고와의 거래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대중국 제재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 상무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일단 해당 사건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TSMC 측은 이러한 중국 고객사들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지난 3분기 TSMC의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중국 본토를 향하는 매출 비중이 11%에 불과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제재는 TSMC 입장에서도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뜨거웠던 종목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그의 개인 계정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정치 관련 글로 도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나서부터 매일매일 100건 이상의 정치 관련 글을 본인 계정에 올리고 있는데요. 나흘 동안 400건 이상 이 게시글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계정에서 X 계정에서 사람들은 정부 대개혁에 투표했다라는 문구를 본인 소개글로 아예 바꿔놨고요.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글이나 트럼프의 부정적인 기성 언론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짧은 문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7월 트럼프 지지 선언과 함께 본인이 소유한 X 그리고 X 내에서 2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본인 계정을 트럼프 선거 운동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었죠. 또 이번 대선 기간 때 정지당했던 트럼프의 X 계정을 되살린 것도 머스크였습니다. 이렇게 X를 활용해서 머스크가 열심히 지지하는 노력을 보여줬는데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테슬라 주가로 돌아오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계속 함께 확인을 해보셨죠. 이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당선 이후 연일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어섰고요. 일론 머스크의 지분 가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하루 사이에 28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본인이 트럼프에게 후원했던 2,500억 원의 100배가 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보상을 받은 수준이 되는 거고요. 또 최근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진행했던 통화에 머스크도 함께 참석을 하면서 트럼프의 실세임을 계속해서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머스크인데 일단 월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M7 안에서도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테슬라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해당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 안에서 또 하나의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의 소식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8만 1,000달러까지 돌파를 했고요. 이 시각 기준으로는 가격 되돌림이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7만 9천 달러 선에서 가격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은 트럼프 취임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1월 중순에 취임일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내년 1월 달까지 2달 동안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취임일 전에 10만 달러를 돌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워낙 가파르게 7만 달러 초반에서 8만 달러까지 급등해준 만큼 중간중간 숨고르기 장세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주의해 보시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요일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트럼프 2.0 시대 석탄의 화려한 기한 예고입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 드렸던 그 논조에 이제 칼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결과가 지금 다 종합이 됐잖아요. 312개의 지금 저기를 가져갔죠. 의원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젊은 층이 대거 이탈했잖아요. 지금 바이든이 얻었던 젊은 층의 표보다 해리스의 젊은 층의 표가 엄청나게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의 뭐 아들이 뭐 큰 역할을 했다 뭐 이 얘기도 나오고 로건 CEO랑 로건이랑 프리드만 그 팟캐스트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각성 안 하면요. 오바마가 나와도 집니다. 그렇죠? 트럼프랑 오바마랑 굉장히 서로 싸웠던 거 아시죠? 오바마가 다 모아놓고 만찬장에서 트럼프가 눈앞에 있는데 완전 비아냥 조롱을 됐습니다. 거기서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그리고 2016년에 당선되고 나서 오바마가 나왔어도 내가 이겼다고. 지금의 트럼프는 누가 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대로 팟캐스트를 무시하면은 젊은층 지지 절대 안 옵니다. 이념에서 굉장히 옅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이념 그런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지 않으면 지금부터라도 팟캐스트 파가지고 매일 하루에 한 방송씩 하던가 그런 특단의 대책 없이는 한동안은 계속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나 뭐 이런 주가의 향방도 결국 공화당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젠지 세대들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젠지 세대들이 30, 40대가 돼서 지금의 MZ 세대들의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금 이 판도가 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다음에 안 나오는 게 뭐 민주당의 가장 호재라고 하죠. 트럼프가 이제 2번 했으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안 나온다고 그 인물이 바뀐다고 진영의 그 지지가 바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공화당의 정책이나 뭐 트럼프의 2.0 시대 그 이후에 또 포스트 트럼프 시대 이런 거에 계속 대비해서 장기적인 플랜에 따라서 주가에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가 주식 투자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지금 시기고요. 지금 뭐 트럼프가 워낙에 강력히 올라오고 뭐 머스크가 등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반짝이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2016년에 이미 당선이 됐었고 이번에 2번째로 건너와서 된 거잖아요. 그 시기 동안 8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세대의 변화와 진영의 변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끝날 지금 추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자, 소비자들의 그 심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지수랑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근데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도 지수는 그 약간 너는 이제 노동자다. 노동자로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약간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기업의 고용 시장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반면에 이거는 주로 이제 가족의 어떤 가장, 뭐 가게 그 내용에 따라서 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가게의 재정 상태나 너 가게에서 재정 상태가 어때? 얼마나 나아질 것 같아? 너네가 한 주식 투자의 성과는 어때? 너네 그래가지고 그런 재정 상태가 나아지고 주식 투자의 성과가 나아져가지고 앞으로 뭐 자동차나 가전제품 살 거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컨퍼런스 보드의 신뢰 지수는 너 기업에 고용됐잖아. 앞으로 너 기업이 계속 너를 고용할 것 같아? 기업의 고용 상태가 나아져가지고 너도 너 집안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 그 고용에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 것 같아? 이런 질문이야. 질문이 약간 달라요. 그리고 지금 미시간 대학교의 11월 예비조사 데이터 기대치 하위 지수가 2021년도 7월 달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자, 2021년도 7월 달 수준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상태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커렌트가 현재 상태인데 현재 상태에 대한 거는 그냥 플랫이었어요. 올라가지 않았죠.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은 별로 저 감흥이 없으나 지금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이 기대와 희망 이게 지금 늘어난 겁니다. 참고로 이건 지금 대선 전에 한 조사입니다. 이게 무슨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막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이 미시간대에서 조사한 그 500명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게 올라갔다. 그게 아닙니다. 그 전조사예요. 이거는 지금.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조사예요. 뭐 물론 그 기대감으로 올랐을 수는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돼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반영했을 수는 있는데 이게 누가 됐는지를 확정 짓고 나오는 게 아니다. 트럼프가 됐냐 해리스가 됐느냐 모르는 상태에서 마지막 조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올라간 수치가 2021년도 7월 달 이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기대치가요. 현재에 대한 것은 아닌데 기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희망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향후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것, 장기적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이 수치도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연하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나타나진 않죠. 그 2008년하고 2020년 뭐 이런 굵직굵직할 때 타격이 있었을 때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땐 당연히 심리지수가 상당히 좋지가 않게 떨어지겠죠.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이것도 지금 2021년도 아까 거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2021년도 7월 달 그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인 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부분도 지금 좋아졌습니다. 특히 11월 단기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은 9%로 급증했고요. 이건 장기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것인데 4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로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 좋아지고 있죠. 뭔가 설문에 대한 답변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연준에서 주로 참조한다는 그거죠. 파월도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기대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기대를 하진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게 예상치를 의미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막 자기가 계란을 사야 되는데 계란 한 판 가격이 향후에 1년, 5년 사이에 오를 거를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예상치가 낮아져야 그렇죠? 좀 안정적,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겠구나 하면은 이제 우리 재정 상황에 맞게 뭐 소비도 하고 이러지. 막 가전제품, 자동차 가격이 막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은 그렇죠? 소비에 되게 꺼려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중간값이 확 떨어졌습니다. 지금 2021년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네요. 그리고 지금 향후 5년에서 10년에 대한 예상치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해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떨어진 상태죠. 2022년도에는 너무 높아가지고 이게 5.5까지 갔었거든요. 지금 일단 반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참조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했겠죠.
뭐 이거 말고도 소비자 물가지수 CPI나 개인 소비 지출 PCE 아니면 미시간대에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이런 걸 참조해서 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높고 실제적으로 개인이 그 품목을 보고 소비했던 그 부분도 높았고 이것도 심리지수에서 나온 이것도 높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그렇게 때리면서 결국 전체적으로 다 낮췄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돌아가면서 고용시장에 저기를 한 거죠. 주목을 한 거죠. 어쨌든 지금 수치도 여기 낮아진 거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확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특정 종목은 솔직히 뭐 알테오제는 잘 갔죠. 근데 전체적으로 주식시장 자체가 솔직히 우리나라 주식 보고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나 러시아 증시보다도 못해가지고 삼성전자에 무슨 7만 5천 원에 몇 억이 다 물리고 무슨 그쵸? 그러고 있는데 뭐 그런 일들은 아주 조금 굉장히 확률이 낮죠. 근데 간혹 그러니까 물론 거짓말인지 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얻어먹으면 좋으니까. 뭐냐면 주식 올랐다고 나 주식 올랐다고 막 쏘는 애들 있잖아요. 야 나 어제 주식 올랐어, 코인 올랐어. 그러니까 요즘엔 사실 코인이 더 그쵸.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 100만 원인가? 그거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00만 원, 200만 원 할 때 코인을 200만 원, 300만 원 가서 두세 배 먹어갖고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주식 삼성전자를 샀대요. 그 땅을 치고 지금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올랐다고 하면은 막 약간 자랑하면서 내가 오늘 쏠게 무슨 골든벨 울리게 막 이러잖아요, 친구들이. 그게 가처분 소득이거든. 올랐는데 실현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돈이 직접 내가 돈이 수중에 떨어진 게 아니라 수치죠, 수치. 근데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야, 나 이번에 아파트 가격 엄청 올라서 아파트 팔아서 돈 흡수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나는 주식 코인 가격이 다 오른 거예요. 야, 오늘은 내가 쏜다. 나 오늘 다 올랐거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서 막 소득을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득이 오르지 않았는데 소득이 오른 것처럼 생각되어서 가상의 어떤 수익이 난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주식 자산이 급증을 했어요. 이 지금 재정 상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재정 상태가 좋아지는 거에 뭐 월급이 오르는 것도 있을 거고 투자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는데 지금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주식에 투자한 가치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올 겁니다. 주식이 안 올랐는데 저기서 무슨 주식 가치에 대해서 소비가 안 일어나겠죠. 기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는 지금 그겁니다. 이 미시간대에서 조사하는 게 이것도 있다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이제 그 해리스 마지막에 그 대학교에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다가 나중에 이제 쓰레기만 남기고 다 가버린. 그리고 막 유튜브에서는 해리스 티셔츠 입고 있다가 티셔츠 찢어버리는 장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데 소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사하는 거가 있거든요. 당연히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신나가지고 펍에 가가지고 막 쏘겠죠. 비트코인으로 치즈버거 샀다는데 그 펍 가갖고 우리도 비트코인으로 트럼프가 산 치즈버거 사볼까 해서 치즈버거가 매출 막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해리스 그 지지자들 있었던 대학교에서는 다 쓰레기 버리고 떠났는데 그 대학가 근처에 상권이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무당층. 여기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랑 그 지지하는 후보가 잘 되는 거랑 연관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대선 전 마지막 조사였거든요. 대선 전 마지막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소비자 심리가 올랐어요. 근데 공화당도 올랐습니다. 여기 지금 찍지 않는 사람들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끝난 거죠.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둘 다 자신감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투표에 돌입이 된 거죠. 근데 자신감으로 차 있는 상태에서 물론 자신감을 누구나 가져야겠죠. 마지막 투표 전에는. 또 어쨌든 소비 심리지수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다 하는 심리도 있겠지만 이제 누군가 결정이 돼가지고 4년이 시작된다는 거에 대한 것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당층은 떨어진 거 보니까
누가 되든 뭐 똑같지 않을까? 뭐 내 재정 상태 별로 안 나아졌는데 뭐 하여튼 민주당 공화당은 서로 좋아졌는데 예, 무당층이 떨어졌었다. 마지막 조사에서는 이랬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그렇죠? 다음 달에 아마 해리스 쪽이 실망을 했다면 저희 꺾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시대가 왔기 때문에 자 다시 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할 가능성이 이거 좀 대통령이 될 때마다 이런데 어쨌든 이 지구 온난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과장되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듀크 에너지 이 임원진이 나와가지고 또 그 말을 했어요. 이제 듀크 에너지가 원래 옛날에 석탄 발전소를 엄청나게 운영을 하던 회사인데 그걸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뭐 천연자원으로 간다고 해서 많이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상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인데 트럼프가 들어서서 딱 그 말을 하니까 듀크 에너지가 얼른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 석탄 발전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다. 그래서 듀크 에너지 최고 재무 책임자 브라이언 사보이가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디아나주에 일부 석탄 화력 발전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지금 뉴스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랑 궤를 함께 하겠다는 건데 트럼프의 논리가 이거예요. 아까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맨날 하는 짓이 석탄 발전을 막 해갖고 싸잖아요. 싼 걸로 해가지고 미국 기업들하고 중국 기업들이 세계에서 붙었을 때 단가 경쟁에서 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확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러면 중국이 석탄 발전해서 다른 제품 개발하는데 우리도 석탄 개발해갖고 중국을 눌러버리겠다 이거거든요. 환경적인 건 모르겠어요. 또 저기 해상풍력에서는 그거 얘기하잖아요. 고래가 다 죽고 있다. 근데 뭐 이거 지구 온난화는 이제 과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에너지 연합이라는 이 석탄 발전, 요 석유 발전, 요 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 연합에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미국 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한 규제 공세를 풀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자, 이제 석탄 발전 회사들은 굉장히 신이 났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듀크 에너지가 이렇게까지 바꿔놨거든요. 원래 여기 보면은 석탄 발전이 예전에 70%였어요. 석탄 발전이 70% 있던 거를 석탄 발전을 반토막을 내고 여기다가 천연가스랑 뉴클리어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여기 이제 윈드도 하고 뭐 하이드로 일렉트릭, 솔라 요것도 이제 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지금 가고 있는 게 이게 2015년이니까 벌써 또 10년 정도가 흘렀잖아요. 10년 동안 이거 계속 이거 바꾸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니까 다시 우리 석탄 발전을 늘려볼까?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했어요. 플로리다에 뭐 했냐면은 첫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바다에다가 태양광을 띄우는 프로젝트까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던 회사거든요. 자, 물론 석탄 발전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전면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듀크 에너지가 결국에 트럼프의 궤를 맞추기 시작했다. 자, 석탄이 화력에 부활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바이든이 들어와서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가입을 했죠. 그러면 트럼프가 또 탈퇴하면은 트럼프가 2016년에 탈퇴했다가 바이든이 가입했다가 이번에 탈퇴하면 또 탈퇴하는 거잖아. 세계 최고의 지금 국가라는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바꾸면은 아까 듀크 에너지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EU 같은 이 국가 연합이나 다른 나라도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밤낮 장난하냐 나 한순간에 세데스.
자, 이제 시장에서 보내는 강력한 시그널을 통해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보내고 있는 강한 시그널, 강한 사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테슬라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를 터치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에 테슬라가 8%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됐을 때에도 20% 넘게 급등세가 나왔었죠. 자,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차트를 제가 한번 쭉 펼쳐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길게 봤을 때도 과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와 있을까를 분석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지난 2011년 정도에 그때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400달러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실제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는가? 판매량이 이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렸고 테슬라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적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기이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올인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폭발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전고점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이 마의 400달러 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00달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그 위로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 다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제 단순히 테슬라, 스페이스X 이런 기업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완벽하게 트럼프의 국정 파트너가 됐습니다. 자, 지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파티 축하연 때 일론 머스크가 참석을 했는데 보이시죠? 머스크가 직접 본인의 X 계정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자고요. 일론 머스크고요. 이 사람은 데이나 화이트라고 UFC 대표입니다. 트럼프가 UFC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참석하는데 굉장히 친한가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 파티를 할 때 지난 6일 플로리다 이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트럼프 당선자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을지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에서 머스크도 함께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같이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스타링크 서비스로 우크라이나 계속 지원할 거다. 너희 잘 쓰고 있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테니까 트럼프와 잘 얘기를 해봐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답니다. 여기에다가 주말 사이에는 이 공화당의 상원 의원이 연준이 대통령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글을 X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연준에 개입해야 된다. 트럼프와 대통령이 연준에도 뭔가 의견을 낼 수 있고 이것을 연준이 반영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동의하는 그런 리트윗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 강하게 개입할 것을 이제 시사하고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단순히 테슬라의 CEO가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의 가족 같습니다. 자, 지난 축하연 때 이게 트럼프의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을 파티 때 찍었는데 여기 보이는 이 여성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녀랍니다. 카이 트럼프라고 저 손녀가 이 가족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방카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쿠스너 사위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 전부 다 트럼프의 가족들인데 여기 딱 보이시죠? 트럼프가 가족 사진에 같이 꼈습니다. 트럼프의 아들과 머스크죠. 머스크와 머스크의 아들이 함께 가족 사진에 참여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가족인가? 우리가 근데 트럼프 일기 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가족들을 주요 정책 자리에 앉힌 다음에
가족 경영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도 함께 이 트럼프의 가족처럼 뭔가 한 자리를 꿰차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어느 자리에 갈 것인가? 정부 효율위원회 수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7개의 빅테크들이 공화당 트럼프에게 지지하고 후원한 금액이 얼마인가, 비중이 얼마인가를 한번 쫙 보이는 표인데 애플, 엔비디아, 구글 이런 이런 회사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테슬라는 빨갛습니다. 100% 올인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가를 그대로 선물로 받을 것이다.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을 자리를 맡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 과연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큰 그림, 본인의 사업을 확장할 뭔가 계획을 다 짠 것 같습니다. 자, 오토파일럿, FSD, 그리고 로보택시, 사이버캡으로 이어지는 자율주행 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자율주행이 규제에 막혀서 뭔가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면서 항상 뭔가 꼬리표처럼 걸림돌처럼 새겨졌는데 이것을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규제를 철폐해버릴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로봇,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업도 역시 앞으로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스타쉽 발사가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데 나사에서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체들을 거의 이제 스페이스X에서 독점하다시피 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지겠죠. 여기에다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스페이스X에 LG 엔솔이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링크 사업도 역시 규제를 철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모비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보시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버, 이 로보택시가 만약에 공급이 된다면 지금 이런 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버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우버의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잘 찾아봐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세력을 점점 확장할수록 이제는 전기차가 아니라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또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사업, 규제 철폐할 수 있을 때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사인이 미국 시장에서 강력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5일 블랙 먼데이 다들 기억하시죠?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크게 하락을 했었던 하루였는데요. 그 이후에도 주요국 증시 가운데 국내 증시만 유독 상승 흐름이 부진하다라는 수치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갸우뚱하는 하루를 보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유지해주다가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외국인과 개인들의 매도세가 더 커지자 결국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들의 강한 상승과 함께 1.3% 오름세를 보이면서 양대 지수가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날장에서 주목을 해볼 부분은 수급 관련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날장에서 개인이 양 시장에서 모두 대거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외인에 이어서 개인들도 현재 국장 엑소더스의
함께 몸을 싣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장에서는 중국 부양책 경계감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서의 매도 흐름이 더 강력하게 나왔었고요. 또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로 국내 관련주들 금융이나 방산 쪽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달락이 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해당 상승을 넘겨줬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가 더 크게 오르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실적을 발표한 100곳 이상의 상장사 중 가운데 컨센 10% 정도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35% 정도는 컨센 10% 이상 밑돈 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자체적으로 금투세 폐지라던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한 불안한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도 지난주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던 종목들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안에서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 LIG 넥스원과 하나 계열사가 함께 만들고 있는 청궁2 이제 이라크 수출 합의 소식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 쪽은 이번에 3분기에 이 청궁과 관련된 실적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수출 합의가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다음 분기 때도 실적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긍정 모멘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련해서 파이버프로와 하나오션이 이날 장에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52주 신고가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급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날 장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코스피 쪽에서 가장 많이 담아갔고요.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코엔텍이 기관 쪽에서는 순매수 1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업황과 이슈별로의 이 시장 정리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개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여러 업종에서의 상승 흐름이 이날 장에서는 연출이 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비안과 함께 원톤형 배터리를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LG 엔솔향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LG 엔솔과 함께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성우는 이날 장에 상한가 안착을 했고 아이비전 웍스도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그 전날 페드의 금리 인하가 있었고 미국 안에서 전기차들의 주가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도 이날 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 상당한 힘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전국의 법원 홈페이지 등 여러 이 정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접속 장애, 한마디로 디도스가 의심되는 접속 장애가 나오면서 이날 장에서 보안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배후에는 친러시아계 이 해커들이 있었다라는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보안 관련주들의 흐름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장에서 모니터랩이 13%대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이제 종전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종전 제안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코멘트를 남기자 이날 재건 관련주들이 특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삼부토건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DYD도 1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 이 복구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 다이치 산큐와 함께 SC제형의 ADC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장에서 15%의 폭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시판 이후부터 마일스톤에 따라서 로열티를 수령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4천억 원 규모의 추가적인 수혜가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들과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날 장에서 시간에 상승 갔던 종목들, 상한가 갔던 종목들 보시면 조선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10일에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미국 행정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산업들 계속해서 점검해봐야 된다는 코멘트가 나왔었는데 일단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조선업과 관련돼서 국내와 코멘트를 남겼었던 만큼 일승과 오리엔탈
국제공정이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와 제이오도 이날 각자만의 이슈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이후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의 이슈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추가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리비안과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덕분에 그날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주말 사이에는 스페이스 X 우주선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사측에서는 이 체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주기는 어렵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지만 일단 언론에서는 일제히 해당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스페이스 X와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추가적인 LG 엔설의 상승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장 마감 이후 나왔던 여러 기업들의 실적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는 어닝 쇼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분기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30%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그 외 클리오와 CJ CGV 등 이날장에서 발표했던 실적이 오늘 증시에는 어떻게 가격적으로 반영될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주말 사이에 단연 주인공의 자리를 꿰뚫었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가총액 순위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암호화폐 종목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30%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일제히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상위 100위권 안의 종목들 한 주 동안 100%가 넘는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빨간불로 뒤덮인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날 새벽에는 8만 1,000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전에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트럼프의 발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본다면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빅주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혹은 미국을 전 세계 암호화폐 수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이 강력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발언들이 앞으로 트럼프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이 취임 때까지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의견이고요. 일단 주말 사이 다시 한번 트럼프의 레드 수입이 확실시된 만큼 암호화폐와 관련된 친화적인 규제안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도 이미 선제적인 변동성을 보여줬었고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대장주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련 주식들의 변동성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의 일정도 같이 정리를 해보고 전략들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 중국의 광군절 시작이 되고요. 내일은 주요 연은 총재들의 연설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미국 안에서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10월 CPI와 PPI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앞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뿐만 아니라 경제 지표들에도 주목을 하시면서 이 앞으로의 개장 전략들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이외에도 11월 마지막 주까지 지속적인 이벤트들은 증시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수출 관련해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이 행사 이벤트들이 이번 달 후반에 마련이 돼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미리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는 그 상승 흐름에 함께 강력한 힘을 보태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반전되는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 개장 상황 때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욕 시장 정리하면서 우리 시장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와 S&P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S&P는 장중에 6,000포인트를 상회하다가 조금 상승 탄력을 반납하면서 0.38% 상승했고, 다우도 44,000선을 잠시 상회하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서 0.59%, 나스닥은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고, 주간 일주일 지난 한 주 동안만 보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와 S&P가 4.7%, 지수가 4.7%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그리고 나스닥은 5.7%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효과가 증시에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70달러 선 초반, 70달러 38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 중국의 전인대가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이 없으니까 뭔가 추가적인 원유 수요 조금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실망감 때문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도 약간 지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금 가격이 계속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이제 비트코인, 테슬라, 미국 시장 이렇게 위험 자산 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쏠리다 보니까 금 가격은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소폭 하락하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심리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지난 금요일에 또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73이 나왔습니다. 전달보다 또 예상치보다 상회한 수치였고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지난주가 대선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주요 물가지수, 미국의 물가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발표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CPI, PPI,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제는 미국의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나타냈을까요? 테슬라 말씀드렸듯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만 독주하는 모습, 이런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테슬라는 유일하게 8%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역시 지난 금요일에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테슬라의 상승세는 무섭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테슬라의 주가는 20%가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다음 주간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간의 핀비즈를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한 주 동안 29%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상승세 역시 지난 한 주 동안 좋았지만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역시 그나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대 주간 기준으로 상승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라클 그리고 브로드컴도 역시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은 모습, 트럼프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 테슬라가 시총이 1조 달러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3년여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하면서 테슬라의 상승 탄력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조정받았지만 추세적으로는 뭔가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시총 이제 4조 달러 가시권, 4조 달러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이 3조 6천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 많습니다. AI 시장 수요 계속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시총 4조 달러를 역사상 또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되겠고요. 반면에 애플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에도 떨어졌고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도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테슬라가 29%, 엔비디아가 주간 기준으로 9% 상승한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은 체크해 보시면서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도 어느 종목을 고를지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와 국정 파트너가 된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도 함께 배석을 하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경제적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마이크 리 의원이 연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면서 X에다가 글을 게재했는데 이것을 머스크가 리트윗하면서 이거 100점짜리 의견이다라는 표시를 하면서 리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연준에 개입하는 것을 일론 머스크는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지원해줬던 올인했던 그 선물로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효율위원회의 수장이 되면 어떤 일들을 펼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규제를 해제할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운영할 수 있는 FSD의 규제를 해결한다든가 로봇이나 그리고 우주 산업과 관련된 규제들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욕심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율주행, 로봇, 또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테슬라도 올라가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8만 1,000달러까지 간밤에 새벽에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면서 지금은 8만 달러 아래로 약간 내려갔는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사서 모아야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힘을 받으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활성화될 것인가의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간밤에 미국 주말 사이에 로버트 라이트아이저 USTR 대표부, 전에 트럼프 일기 때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를 역임했던 이 사람을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2기 때도 다시 한번 USTR의 대표를 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청을 했고요. 이 라이트아이저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기 때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중국의 관세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이 바로 라이트아이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관세 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보셔야 되겠고 여기에다가 특이한 점이 이 라이트아이저가 우리나라 한미 FTA 재협상을 역시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때 우리에게 또다시 한미 FTA를 제재 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 여기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일정들.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은 오늘 11월 11일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재앙군인의 날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은 열리는데 채권 시장은 휴장한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13일 수요일에는 미국의 CPI, 중요하죠. 미국의 CPI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향방,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금리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14일에는 PPI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10월의 소매 판매 역시 미국의 경기 지표, 경기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기 지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11월 11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첫 소식은 월요일이니까 주간지 전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가고 중국 광군제 온다. 설레는 증시. 예, 미국이 대선이 가고 중국 광군제 온다. 설레는 증시. 이 설레는 증시의 타이틀의 이유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 코스피, 코스닥 두 지수가 모두 전주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뭔가 이제 우리도 이 트럼프 랠리에 조금 이제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수급적으로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된 반영이 될 만한 그런 근거들이 뭐가 있는지 일정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일은 우리 쪽에서는 이제 빼빼로데이 이렇게 흔히 뭐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만 중국에서는 뭐 연간 최대 이제 쇼핑 행사죠. 이 광군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게 흔한 말로 중국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날 워낙에 대대적으로 거의 막무가내시피 하다시피 할인을 적용을 하죠. 80% 90%도 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분들도 직접 뭐 알리바바라든가 흔한 말로 이제 알테시죠 이런 쪽에 직접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국내에도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중물건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 광군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투영이 되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광군제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게 이제 중국의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해석이 나올 수 있고 특히 올해는 지난주였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10조 위안의 예상했던 수준의 이제 경기부양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향후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걸 단초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앞서 이제 우리 김호수 앵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5일 날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게 일테면 이제 시그널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9월 24일 날 중국이 이제 경기부양책 내놓고 난 뒤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상황에서의 중국의 소매 판매 현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여부들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CPI하고 PPI 있고요. 그 다음에 12일 날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13일쯤 나오겠죠. NFIB 소기업 낙관지수.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흔한 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영세 소상공인들 심리를 나타내주는 지표죠. 이것도 물론 이제 시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워낙에 좀 장기적으로 거의 한 4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그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일본의 3분기 GDP 역시 지금 일본이 트럼프 효과를 좀 현재로서는 주시장 측면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니까 엔화가 다시 약세로 세게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본 GDP도 일본이 경제가 그렇게 계속 순항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매달 초에 이제 지분 변경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자, 이번에 11월 달 보유 지분 변동 상황을 보니까요. 금리 인하 수혜주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한미약품, 건설주, 그다음에 증권주 같은 이런 증권주, 건설주,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인데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이 빨간 이 공들이 무게 중심을 좀 추에서 좀 내려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한미약품은 9.99에서 10.02%. 그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9.98에서 10.02%.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고요. HD 현대산업개발이 12.14에서 12.33%로 늘어났고 삼성증권 역시 12.94에서 13.06%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뭐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일 것이다 이미 좀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많이 좀 반영이 돼 있죠. 건설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이제 HD 현대산업개발을 좀 많이 지분을 늘렸는데 HD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저쪽에 이제 강북 쪽에 있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이제 이 작업을 이 공사를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거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수익이 좀 기대가 되니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삼성증권도 역시 금리 인하 또 이제 트럼프 랠리에 따른 어떤 시장 거래 활성화 등등등 이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보유 비중을 축소했던 종목들도 살펴보면은요. 아까 이제 표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CJ 대한통운이 일단 제일 첫머리에 있습니다. 10.79%에서 10.46%로 약 한 0.3%포인트 이상 줄였는데 악재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 이 유통 물량 이거를 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상반기에 택배 물량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2분기 때 CJ 대한통운이 많이 올랐고 또 CJ 대한통운의 연금이 지분을 늘렸던 이유가 알테시에 따른 이 택배 물량 급증을 좀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도 한 분기 만에 발빠르게 또 지분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ETF라든가 펀드 상품들 수익률 상위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역시 조선 우주항공 ETF. 이제 지난주에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효과가 그대로 ETF 상품, 펀드 상품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표 한번 보시죠. 나오는 것처럼 수익률이 11.9%, 9% 뭐 다 이렇습니다. 보통 제가 이 기사를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벌써 몇 달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의 수익률이 10% 전후까지 올라왔던 건 저도 처음 봅니다. 이제 그만큼 지난주에 이 트럼프 랠리가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수익률 1위는 이제 소울 조선 탑3 플러스인데 역시 뭐 트럼프가 조선업종을 콕 집어서 좀 유일하게 특정 섹터를 얘기한 거는 조선업종밖에 없으니까 조선업 관련주도 지난주에 아주 급등을 했었죠. 그런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2위도 역시 조선해운 쪽이고 3위, 4위가 이제 우주항공 쪽 데이터들 이쪽 상품들이 지금 9%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고요. 마지막이 이제 K-팝. 엔터주도 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국내 주식현황도 주간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27%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한 거고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평균 수익률이 2.3%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미국만 놓고 보면 3.13% 역시 미국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미국 쪽 해외 쪽 펀드에서는 이 금융주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4%를 넘겼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으로는 이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 ETF 상품이 10% 가까운 수익률을 내서 또 역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실 우주방산이라든가 뭐 이쪽은 테슬라 뭐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 테슬라만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도 역시 1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지난주는 조선과 그다음에 머스크 수혜주들이 아주 휩쓸었던 장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기사는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에 따른 향후 영향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기사들을 기획 기사들을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자 신문에서는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분이 2017년도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측 앞서도 이제 김호수 앵커가 얘기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이 당시 USTR 대표하고 직접 이제 협상을 했었던 통상 정책을 이제 지휘했었던 이제 그 수장이었죠. 유명희 교수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로 이제 유명희 교수와의 내용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기사를 보시면 될 거고요. 좀 핵심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보편과세, 뭐 10%, 20% 보편과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확실하게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정사실화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보편관세 면제국이 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면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 이제 그런 발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선호한다. 뭐 이거 해줘.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트럼프가 아 그래? 그건 알았어. 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트럼프의 어떤 성향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중국이나 좀 멕시코, 캐나다에 비해서 우리는 이 재협상 관련된 부분을 상대적으로 조금
주목도가 낮기 때문에 일단 큰 어떤 소나기는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IAEA나 이 칩스법 같은 거 관련해서는 보조금을 축소하는 정도. 그러니까 폐기보다는 축소 쪽에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게 이런 어떤 미국의 이 IT 관련된 법들의 수혜가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 인텔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인텔 같은 이런 미국 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문을 직접 보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비하인드 시간에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피즘이라는 말이 좀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이제 그만큼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뭐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주로 산업적인 영향, 그다음에 경제 쪽의 영향, 거시 쪽의 영향 이런 얘기들을 좀 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 현대경제원 고문이시고 지금은 이제 더몽드 금융공학연구 소장으로 계시는 최양호 소장님 모시고 조금 이제 외연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정치 쪽 이런 쪽으로 좀 넓혀보고 특히 트럼프의 당선의 의미가 정치공학적으로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오늘 하나하나 좀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그 트럼프 재선의 의미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쪽에서 트럼프 재선의 의미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이게 남과 여의 대결로 이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이렇게 해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전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해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 PC 얘기하시는 거죠? PC죠. 예. PC가 사실 2016년도 선거 때 굉장히 화두에 올랐었는데 과연 그럼 지난 8년간 무엇이 바뀌었느냐? 그렇죠. 기존 정당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니네가 한 게 뭐 있냐 이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인구들을 소수자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러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네. 거기다가 미국 그 전체 주류에서는 이건 불균형하고 비효율성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바뀌고 있다. 지금 미국도요. 제조업이 중심이었던 나라인데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월드와이드의 그런 글로벌 무역망, 공급망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퍼센테이지가 40%까지 올라간 나라가 지금 11%로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 바이든이 이민 정책을 좀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와갖고 안에 있던 흑인, 그다음에 가난한 그런 어떤 라틴계 쪽에, 라틴계 쪽에 히스패닉 쪽, 예. 일자리를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등등에 봐서 그래서 주류에서는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렸다는 얘기가 지금 굉장히 지금 많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언론까지 이번엔 사실 네, 우리 네. 보도가 잘 안 됐지만 사실 워싱턴 포스트 같은 80년 전통으로 자기 지지 후보를 지면에다 냈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눈치가 보인 예, 거죠. 눈치가 보이는데 언론에서 눈치를 볼 정도면은 굉장히 큰 흐름은 우리가 못 느끼는 흐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아젠다를
제공한 사람을 트럼프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전히 약간 구태의연한 선거 그렇죠. 전략을 썼다 이거군요. 네, 거긴 뭐 소수자 배려하고 뭐 네. 낙태권 사실 뭐 이제 트럼프가 이겼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낙태권 이런 거는 잘 살고 잘 먹고지 먹고 사는 문제의 근본적인 건 아니었죠. 네. 그런 것들이 합해지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저희들은 뭐 박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뚜껑 실제로는 열어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몰아줬고요. 압승이었죠, 뭐. 예, 예. 압승이니까 공정성과 책임성 있는 국가의 네.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 근데 미국이 남북 전쟁한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분열된 게 언제냐면 9.11 테러 사건 때예요. 아, 모든 피해는 동부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서부의 이 원칙적인 민주주의자들이 전쟁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피해는 여기가 봤는데 전쟁하자 그러니까 또 청년들이 나가서 하고 그때 뭐 두 개 정제를 부시 때는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통철한 자기네들의 어떤 느낌이 이번에 트럼프 압승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남대 여로 이렇게 이분적인 부분을 가는 거는 사실 정치 사회에서는 이게 마지막 아젠다거든요. 그렇죠. 가난한 자, 뭐 예, 그다음에 예. 뭐 가진 자, 안 가진 자, 뭐 이것들은 계속 싸우는 하지만 남과 여는 자기가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 향후에 또 다른 여성 후보가 이제 어느 당에서든 간 나올 때는 굉장히 큰 일종의 트라우마로 작용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거를 넘어줘야 그렇죠.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민주주의의 어떤 꽃이라 그러지만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참정권도 제일 늦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이 지도자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굉장히 또 싫어하는 예. 부분. 이것들이 한 번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묻어 있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들이요. 예. 유럽이라든가 중국, 뭐 러시아, 뭐 심지어는 이제 아시아권에 이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일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동이고. 네. 다른 그 해외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려면은 뭐 사실 네. 이 얘기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할 수 그렇죠. 있는 얘기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다른 나라 쪽의 시각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서너 분 이제 다른 나라 대표하시는 분들 의견을 봤는데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됨으로 해서 재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3년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끝이다 말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를 100%, 120% 지금 하고 다 할 거다. 예, 거기다가 이번에 하원과 상원이 공화당으로 가서 맞습니다. 예, 레드웨이브가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뭐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각국이야말로 이제 점점 뭐 자기네 이해 타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이 많은 지역이 EU입니다. 역시 유럽이 예, 유럽이 왜 그러냐면 이게 뭐 공사석에서 요번에 무역 전쟁은 중국이 아니라 EU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는 이거는 이해를 못했는데 캠프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강달러는 유럽, 약달러는 아시아로 정책을 갖고 가겠다는데 저도 아직 어떤 거 실질적인 게 안 나와서 지금 잘 모릅니다만 EU가 걱정이 제일 많고 네. 사실 중국은 뭐 예측하던 대로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오히려 러시아는 지금 뭐 뭔가 좋은 그런 부분들의 소식이 오지 않겠냐는 뭐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가 예, 그거 뭐 이제 바로 종식하고, 예, 예. 뭐 자기 표현들은 2초 내에 지금 해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등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지금 제일 많이 보셔야 될 게 이제 인선입니다. 네, 인선을 네. 잘 네. 보셔야 어떤 정책으로 나갈 건가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뭐 첫날 지금 뭐 행정명령 50개 그다음에 입법하는 과정가 50개 그다음에 1,500명의 새로운 뭐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어떤 식으로 나갈 건지는 뭐 저희들이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겠습니다. 예, 내각 인선 작업은 사실은 우리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로 갖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다음 질문에 좀 바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트럼프 재선의 의미를 좀 종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오랫동안 이제 그쪽 워싱턴 조야 네. 그 인맥도 있으시고 오랫동안 지켜봐 오시고 벌써 좀 몇 번째 뭐 미국 대선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을 보시면서 최 소장님의 어떤 그 생각은 어떤 것들로 좀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저는 이제 변곡점에 다다른 미국 내 분열을 어떤 식으로 가달라는 듯한 국민들의 호소가 있었다. 호소가 지금 있었다. 사실 이제 네. 트럼프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자 재선 걱정 없으시니 요번에 이러한 갖고 있는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라는 그러한 국민의 염원이 담겨 있고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 사실 보시면은 바이든이 물러난 그런 부분들에 보면 나이도 많고 그런데 나이도 많고요. 사실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치매 현상이 몇 번 일어났었어요. 일론 머스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말이 길어지는 것이 그게 노령화 그다음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다른 데는 말하는데 6분이 걸린대요. 네. 2016년대 그때는 연설할 때인데 요번에는 8분 30초 이상을 지금 말로 얘기하는데 한 말 또 하고 또 하니까 그렇게 된 그렇겠죠. 거예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보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게 보면 2017년이죠. 17년 1월 20일 날 11시 55분에 자기가 백악관에 이제 딱 들어간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이 얘기를 해요. 예. 이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들이킬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나는 준비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여러 가지들을 정책이라든가 그거를 또 이끌어 나갈 사람들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사람이요 4,000명이에요. 바로 임명해야 되는 사람. 거기에 대한 인선 이런 것들이 쭉 나왔을 네.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때도 어차피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일단 그렇게 중요한 내각 인선 작업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일단 충성심이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비서실장을 4사람이나 갈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분이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했던 수지 비서실장이 했던 분이고 이분이 공이 큰 게 말이죠. 2016년도 플로리다 선거 때 1등 공신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애매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고 일단 우리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 3인방은 이제 다 갈른다는 거죠. 네. 제넷 옐런, 파월 그다음에 SEC 갠슬러까지 다 지금 바꾸는데 재미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지금 그 대변인 밑에 퍼스널리 커뮤니케이션 하는 담당자가 누구냐면은 바스치오라는 분인데 16살 때부터 네. 트럼프 캐디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쪽에 이제 전공을 했었는데 소셜 미디어 담당이에요. 그만큼 요번에는 충성파 아니면은 안 보이는. 그래서 대우를 딱 정렬을 해갖고 그래서 지금 나가는 부분들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일면 일기 때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예.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나는 재선 걱정 안 해. 밀고 갈 거야. 예. 그리고 하원 상원이 다 도와줄 거야. 이러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인선이 이제 앞으로 퍼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도 로버트 라이트하우저가 USTR 대표를 다시 맡아달라면 이런 얘기가 좀 기사에서 그렇습니다. 나오고도 있고 예.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일기 때 자기가 검증을 했던 얘는 잘하더라 똘똘하더라 하는 그렇죠. 친구들을 다시 부르겠다는 이 얘기가 될 거고 네. 라이트하우저 얘기는 그 다음에가 역시 이제 머스크가 국민 효율성 위원장 이런 또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서 이제 위원장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머스크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머스크가 할 일이 딱 머스크한테 많이 준 게 아니에요. 하여튼 정보 효율화라고 하지만 뭘 줬냐면
$3조 예산 삭감이거든요. 기업인 출신은 이거 아주 뭐 칼같이 하지 않습니까? 뭐 진짜로 마른 수건 짜는 식으로 자기 회사를 움직였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일론 머스크 뭐 도움을 많이 받았죠. 뭐 그렇죠. 뭐 돈도 돈이지만 후원금도 후원금이죠. 사실은 예. 이 지지율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요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렇죠. 예, 네. 거기다 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뜻이 맞아지면서 이것들이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헤일리 대사니 뭐 이런 분들 진짜 측근 중에 측근이었는데 경선 과정에서 뭐 우둔하다는 얘기하고 뭐 날려버리고 폼페이오 뭐 날려버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등이 이제 봐서 보면은 이번엔 뭐 지금 트럼프 주니어가 지금 전체 인선 이걸 총괄을 하고 있는데 큰아들. 네, 큰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는 뭐 더도 덜도 아니다. 충성심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젠다는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끌고 나가고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그럼 채우겠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일기보다는 좀 더 제가 보기에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고요. 이거 뭐 한 군데만 보고 가야 되거든요. 특히 비서실이라는 데는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특히 뭐 제가 보기에 수지 와일스가 비서실장 되면은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꼼꼼하게. 네. 지금 뭐 수지 그 이제 백악관 실장 내정자 인터뷰를 보니까 뭐 인터뷰도 원래 그렇게 오래 하는 양반이 아닌데 네. 일단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문고리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문고리 잡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향력을 맡게 했느냐, 네. 받느냐, 그리고 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보다 많이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이 뭐 캔디데이트에서 뺐다. 그건 정해져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 돌격 앞으로 그러면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뭔가 약간 일사불란하게 일기 때는 좀 좌충우돌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일기 때보다는 일사불란하게 갈 것 같다. 특히 트럼프 본인보다도 스태프들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갈 것 같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고 혹시 인선과 관련해서 뭐 변수라든가 혹시 뭐 이거는 조금 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우리 이제 관심 있고 경제 방송이니까 우리가 제넨 앨런 파월 갠슬러의 이제 후임들을 누구를 가느냐인데 근데 그게 바뀔 수 있어요? 뭐 제닛이나 갠슬러는 모르겠지만 파월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부총재를 자기네 사람으로 넣어갖고 여기를 완전히 뭐 허수아비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은 이러한 체제를 압력을 하면은 제롬 파월도 뭐 자기가 다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 자기가 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해고할 사람이 제롬 파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강달러를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의견들이 충돌을 하면은 진짜로 뭐 그냥 허수아비 파월 의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미국의 이런 공무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자리에 연연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한번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준 의장, 재무장관, SEC 위원장 뭐 현재 딱히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는 않대요. 뭐 딱 나오진 않는데 하여튼 뭐 지금 뭐 헤지펀드에서 SEC는 간다. 그다음에 뭐 제넷 옐런 지금 뭐 그쪽에도 아까 거론했던 분들 중에 또 한 분이 거론이 되고 있고 등등 했는데 뭐 하마평은 하마평이고 나와봐야 되는데 일단 앵커가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 충성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로 일단은 걸러 보시면은 몇 사람 안 남죠. 예, 그래서 한번 뭐 재미난 일들이 지금 벌어질 것 같고요. 첫날 하여튼 행정명령 50개를 내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할 시간이 굉장히 지금 뭐 촉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첫날은 쌓일만 하다. 임기 첫날은 가겠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그 정도로 뭔가 많이 바꾸겠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국은 앞서 이제 유명희 전 본부장
그 기사 내용도 제가 요약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협상의 여지는 항상 있는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트럼프한테 기댈 수 있는 또 그럼요.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협상의 카드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 네.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기업들의 대응에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이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자기 머리맡에 맨날 두고 다니는데 손자병법입니다. 아, 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군사학교를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거래라는 건 뭐고 서로 주고받는 거라고 매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받아낼 게 뭐냐? 저는 걱정을 조금 다른 분들하고 덜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뭐 칩스법이라든가 뭐 IRA 이런 것들이요. 다 보시면은 공화당이 우세한 기반에 맞아요. 있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은 이 국회의원들과 합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자기의 아주 뭐 재선에 걱정이 없다 그래도 그렇게 4년 동안 자기의 텃밭을 그냥 뭐 완전히 망치도록 놔두지 않겠죠? 그거는 못합니다. 따라서 뭐를 얻어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뭐를 빼앗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얻을 것인가. 예, 그게 얻을 중요하네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것들 하면 좀 떳떳하게 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 지금 뭐 기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이 우수하게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 좋고 뭐 저희들은 걱정이 이제 중국을 때리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우리나라에 0.3에서 1% 정도 지금 뭐 영향을 줄 거가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현지에서 이거는 뭐 제가 크게 조금 더 활발하게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요즘에 대기업들도 그다음에 우리 정부 쪽도 좀 워싱턴 D.C.에 가서 적극적으로 뭐 이제 일종의 로비죠. 네. 사람들 트럼프 쪽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니까 뭐 좋은 로비스트를 지금 하셔갖고 안 되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제가 2월달에 또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농담 아닌 진담처럼 네. 들립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서 소장님이 내가 이번 트럼프 재선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미국 국민들이 정말 미국이 너무 이제 살기 힘들다. 네. 먹고 사는데 힘들다. 너무 사회가 또 경제가 불균형화돼 있고 구조적으로 뭔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제발 이걸 좀 없애달라가 아니라 흔들어달라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셔서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짧게 이게 트럼프 마지막 임기 4년 동안 이게 어느 정도 이런 구조가 뭐 거의 뭐 100년 이상 내려온 구조일 텐데 이거가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짧게 한 말씀. 지금 뭐 우리가 양자 컴퓨터부터 뭐 AI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관전 포인트는 저는 이겁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려는 건 경제 개혁이거든요. 경제 개혁의 시발점은 유가에 자기가 유가를 조절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을 한다고 지금 계속 낮추겠다는 낮추겠다는데 사실 벌써 파열음이 나와요. 셰일가스 지금 채굴권을 지금 허가를 뭐 더 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셰일가스 이 채굴자들은 불만이 많아요. 이게 그냥 말대로 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시발점은 석유화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코인 쪽으로 가서 플라자 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꿍꿍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이제에서 자기는 네. 이 달러를 지켰던 거를 디지털 화폐로 하겠다는 그 네. 굉장히 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네. 여러분들이 꼭 예. 지켜보셔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봅니다. 디지털 화폐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중국하고 특히 중국이죠. 러시아하고 디지털 화폐를 일찌감 준비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요. 관계 개선 여지도 좀 그렇습니다. 느껴지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우리 소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마켓나우 1부에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